네, 비뇨기과를 전공하는 김세철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노화와 건강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열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강이란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하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모두 온전할 때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온전한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네. 노화란 것은 바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기능이 서서히 쇠퇴되는 과정을 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늙지 않고 싶죠. 네. 왜 사람이 늙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이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숨을 쉬잖아요. 네.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키죠? 네. 그러면은 그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산소로 바뀌어요. 3%가.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노화시킨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숨을 너무 많이 쉬면은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이 거북이 보세요. 천천히 움직이죠. 네. 토끼나 쥐 보세요. 빠르게 움직이죠. 네.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해도 말이지, 막 숨을 할떡거리고 매일같이 말이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일반 사람은 그렇게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왜 밥을 먹습니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휘발유를 넣어야지 차가 움직이듯이 사람도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먹은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 그걸 소위 말해서 대사 과정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한 늙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 깊은 산속에 스님이 좋은 공기 마시고 풀마 잡으시고 그렇게 깨끗한 생활을 하지만은 어김없이 늙는 이유가 숨을 쉬고 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공해에 찌들고 또 스트레스 받고 시기 질투하고 활성산소가 더욱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노화가 더욱더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표적장기가 어디냐면은 주된 표적장기가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기관이에요. 호르몬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뇌에 가면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도 나오고 성선 자극 호르몬, 목에 오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나오듯이 뱃속에서는 부신 호르몬이 나오죠. 모두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성호르몬입니다. 성호르몬이라는 것은 여러분 남자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 여자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 이렇게 모두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지만은 빨갛게 보이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자의 피 속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절대적으로 많죠. 여성 호르몬은 3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남성 호르몬 생산량의 3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성의 피 속에 보면은 가장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배란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피 속에는 80%가 남성 호르몬이다. 배란기, 이 생리기간 중에는 90%가 남성 호르몬이에요. 왜 여자 몸에 남성 호르몬이 저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정신적, 육체적, 성적 건강에 남성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해내야 되겠다 하는 성취욕이 생기죠. 네. 또 누구하고 경쟁을 했을 때는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죠. 네. 축구를 하든 권투를 하든 여자들도 선수가 있잖아요. 치고받고 하잖아요. 네. 그런 공격심이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에요. 여자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취한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네. 그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서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생산될 때가 청소년 때예요. 17살, 18살 때예요. 걔들은 공격심이 지나쳐가지고 어른들 눈에 보이면 반항적으로 보여요. 그게 병적인 게 아니에요. 생리적인 현상,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탁 나와요. 반응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30세를 넘었으면은 해마다 평균 1%씩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남자들 50이 넘고 60이 넘었으면은 안전한 일 아니면은 피해 가려고 그래요. 위험한 일은 피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진취성과 공격성, 도전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는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담담하게 보고 다 끝낼 수 있는 남자였는데 그만 50, 60이 넘은 사람들 보면은 혼자서 훌쩍이고 앉았어요. 눈물을 흘려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그만 쉽게 울먹이고 슬픈 이야기 들으면 울먹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하면은 저놈이 내한테 뭐다 그러는데 하고 말이지. 쉽게 떨쳐버리질 못해요. 감정이 들쑥날쑥해요. 우울증도 쉽게 오죠. 노인성 우울증 들어봤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성호르몬의 감소에서 감정의 기복이 생겨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뇌의 인지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남성 호르몬은 공간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를 T자 파킹할 때 운전 경력 10년이 넘는 마누라가 하는 거 보면은 한 번에 넣지를 못해요. 자꾸 들어갔다 놨다고 말이지. 얻어타는 주제에 말이지. 신경질 내잖아요, 옆에서. 그걸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공간 인지 기능은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공간 인지 기능은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젊었을 때 군대 가서 깜깜한 밤에 야밤에 1시쯤 손전등하고 지도만 주고 말이죠. 새벽 1시까지 어느 고지로 헤쳐 모여 그러면 다 나고자 없이 찾아가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파출소 가보세요. 길을 잃어가지고 보호자를 기다리는 할아버지들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떨어지고 부닥치고 멍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유가 공간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해가지고. 이처럼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남녀 불문코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육체적 건강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 근육이 있잖아요. 네. 근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에요. 청소년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데 종아리는 어깨 만져보세요. 돌을 맞히는 것처럼 단단하다고. 네. 근육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피부로, 근육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피부가 팽팽해요. 그런데 매일 저녁에 퇴근길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오는 신랑 보세요. 만져보면 아들보다 못해. 물렁물렁하다고. 이미 남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해가지고 근육을 그만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 남성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을 때 잉여분의 칼로리를 태워 없애버리는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30세 넘으면 이미 남성 호르몬이 1%씩 감소한다 그랬죠. 네. 노화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런 줄 모르고
입에 당긴 쪽쪽 먹으면은 이제는 다 못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분의 칼로리가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랫배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에 장가 가면은 체중이 불면은 이제는 장가 가가지고 마음이 편해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체중이 느는갑다. 또 쉬운 말로 뭐 인격이 나온다 그러나요?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노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체격을 유지하려면은 나는 힘이 들어서 도저히 운동을 못 하겠다는 사람은 해마다 먹는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먹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사람은 해마다 운동량을 증가시켜 나가야 해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남성 호르몬은 육체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성적 건강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자들이 남자를 봤을 때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에요. 얼마나 꼭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성 호르몬이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성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30세가 넘어서면은 평균 1%씩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감소하겠죠? 네. 어떤 사람은 또 더 천천히 감소하겠고,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갱년기 증상이죠. 네. 성욕이 감퇴하고 정력이 떨어져요. 마누라가 옆에 있어도 잘 안 가게 돼요. 쉽게 필요하다 그러고. 그게 더 이제 떨어지면은, 좀 전에 제가 남성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가 오고, 또 중요한 것은 혈당치가 오르기 시작해요. 그죠? 혈당치가 오르고 더욱더 많이 떨어지면 이제 이 여자가 갱년기에 겪는 경우가 똑같이 얼굴이 확 떠오르는 안면 홍조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미 성욕이 감퇴되고 또 정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은 혈중 남성 호르몬치를 측정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서는 여성 호르몬의 양이 남성 호르몬의 30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의 모습을 아무리 쳐다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이 남성한테서는 30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은 대단히 중요해요. 정자를 만들어내고 남자가 남자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에요. 꼭 필요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여성 호르몬의 생산량은 변치 않아요. 여성 호르몬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더니 조금 증가하는데, 남성 호르몬은 많이 감소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졌죠. 네. 안 보이던 여자의 모습이 보기 시작한다. 쉰이 넘어서면서. 여자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모성애. 지금까지는 자기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성급 승진하느냐, 이거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던 남자가 이제는 가정에 눈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마누라는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잘해줄 수 있을까?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많이 바뀌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본인이 말이죠. 이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집안 사람들은 멀어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 남자들이 잘하는 것만 쫙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하는 것만 눈에 싹싹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나중에 성가시게 해가지고 자꾸 멀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나 마누라들이.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이 많아져요. 이 말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에요. 남자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한 7천 단어예요. 여자들은 15,000 내지 2만 단어를 써요. 여자하고 절대 싸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말싸움하면 절대 못 이겨요. 한마디 할 때 두 마디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나이가 50 넘으면서 여성화가 일어나면서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것만 칭찬만 자꾸 하면 좋겠는데
했던 얘기 자꾸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이래서 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정적인 모성애를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아들, 딸을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어요. 밤에 자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울고 그러면 신경질만 내고 말이지. 마누라고 애들 옆방에 가서 따로 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남자였는데 쉰에 늦둥이 가진 남자들 있죠. 네. 땡 하면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놈이 눈이 막 어린거리고 말이지. 보고 싶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은 60대 할아버지들. 자기 아들, 딸은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으면서 주말만 되면은 애 데리오라고 보고 싶다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손자, 손녀가 그 집 아들, 딸보다 못났어요. 그런데 손자, 손녀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고 말이지.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모르는 며느리나 사위들은 우리 장인어른, 우리 시아버지 정말 자상하다 그러지. 슬픈 이야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여성의 본능이 나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이죠. 갱년기를 지나면서 또 여자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느냐. 남자가 바뀌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바뀌어요. 갱년기가 돼가 폐경기가 들어가 버리면은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 생산이 거의 중단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피 속에는 남성 호르몬만 있죠. 말만, 모습만 여자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준 남자인 거예요. 옛날에는 신랑이 올 때까지 같이 저녁 먹기 위해서 젊었을 때는 배를 굶어가면서 기다리죠. 이제는 안 기다려요. 전화 딱 해가지고 오늘 늦는다 그러면 밥 먹고 들어간다 하면 이게 웬 보너스냐 그러지. 먼저 한번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기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성화가 일어나가 자꾸 옛날 생각해가지고 마누라 같이 먹으면 좋아하는 줄 알고 꼬박꼬박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들어가면은 부인들은 어때요? 저 인간은 회식도 없나 싶거든요. 그지? 그래서 제가 늘상 남자들한테 이야기하죠. 나이 들어가지고 매일 꼬박꼬박 집에 가는 것이 부인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지. 그죠? 그러면서 이 남자들은 젊었을 때 말을 함부로 해요. 부인의 감정을 별로 고려치 않아요. 야, 너 집에서는 그래 배웠어? 응?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이 마음 여린 부인은 돌아서 손자 우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 남아 야단 치지 왜 내 부모까지 말이지. 근데 그 신랑은 부인의 부모를 폄하하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푹 자기 나온 대로 기분 나빠가 한번 짓거렸을 따름이단 말이에요. 이제는 뒤바뀌어요. 여자가 남자가 돼가지고 그냥 퐁 밥 좀 응? 뭐 이러면은 이제 퇴직해가 집에서 놀잖아요. 밥 좀 그러면 돈도 못 버리면서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한다든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은 아무 소리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남자한테 당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자신의 성기능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40대는 100명 중에 한 2명만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남자 보면은 갑자기 40대에서 팍 뛰어올려요. 그리고 50대는 60대, 70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증가되어야겠죠, 당연히. 여기서 확 뛰어올라고 그 다음에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조로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신체적인 어떤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노화 현상인 거예요. 워낙 우리 사회가 명태가 있고 말이지 자기 직장에 대해서 불안할 때 아닙니까? 네. 이제는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버려놓은 건 없고 애들은 장가 보내야 되겠고 말이지 시집 보내야 되겠고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자기 앞날도 생각되고 마누라는 막 이러지 말이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 50대 우리나라 남성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뭐죠?
여자들의 격려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남자들이 자기가 그래도 남자라고 곧장 말이지 강하다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마누라한테도. 속으로는 말이지 참 힘든데 말이지. 그래서 부인들의 격려가 특히 여자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부인들의 격려가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노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운동도 잘 안 하지. 요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 영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칼로리 섭취량은 엄청나게 많아졌다면 밥그릇 보세요. 옛날에는 밥그릇이 거단했어요. 좀 많아졌잖아요 이제는. 그러나 칼로리는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감자튀김 있잖아요. 요거 하나 먹으면 옛날에는 210 칼로리였는데 똑같은 거 요거 먹으면 610 칼로리예요. 양은 똑같아요. 400 칼로리 빼려면은 여러분들 2시간 40분 동안 걸어야 돼요. 근데 운동량이 더 많아도 괜찮을 텐데 덜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사람은 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체중이 증가되고 비만증이 생기면 무서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 영양분은 피 속으로 흡수돼 가지고 피를 통해서 전신을 순환하면서 신체 곳곳에 영양분을 배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기관이 신체에 있는 세포가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도록 명령하는 것이 피 속에 있는 인슐린이에요. 그런데 비만증이 생기면은 세포가 인슐린 말을 듣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세포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피 속의 영양분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고혈당이에요. 그게 고혈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되고 비만증이 생기면은 고혈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혈당이 무서운 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당뇨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고지혈증도 일으키고 고혈압도 일으키고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발기장애도 오고 전립선 비대증도 오고 배뇨장애도 오고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만성 노인성 질환이 가장 근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만증이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병들이 말이죠. 서로 이렇게 근원이 체중이 증가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들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발기장애나 전립선 비대증이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기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이제 전 세계 30개국에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 조사를 했더니 세계 평균이 발기장애 발생 빈도가 40세에서 80세 사이 이야기인데요. 한 18%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28%였어요. 훨씬 높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발생 빈도가 세계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은 남녀 불문코 성기능을 10년 노화시키는 걸로 돼 있어요. 앞당겨가지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남자가 시원찮아서 그랬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최근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19세에서 59세 사이에 성적 활동기에 있는 여자들, 남자들을 조사해보니까 전체 남성의 32%가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 여자는 43%라는 이야기. 여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 여기 보세요. 호주나 미국의 통계인데요. 파랗게 염색된 것이 남성의 각종 성기능 장애의 발생 빈도고 빨간 것은 여성에서 각종 성기능 장애의 발생 빈도인데 졸업증 이외에는 모든 성기능 장애가 여성들한테 더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만족감을 갖지 못하다면은 남자 책망을 할 것이 아니고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 이런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도 남자와 똑같아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증 이게 주된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 남자들 말이 소변 배뇨 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인데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전립선 비대증이 더 일찍 나타나고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발기장애와 마찬가지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전립선 비대증이 더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팁을 한 가지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발기장애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은 쓰러지기 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탁 쓰러진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사람한테 당신이 쓰러지기 전에 증상이 있었나 물어보면 2명 중에 1명 없었다 그러고, 그러나 발기장애가 있었나 물어보면은 4명 중에 3명이까지 발기장애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발기장애가 중년이 넘어서 중증도 내지 심한 발기장애 있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생활하면은 평균 3년 내지 5년 후에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오줌이나 누고 살겠다. 부부 생활은 마누라도 없고 또 마누라가 아파서 또는 말이지 마누라가 싫어서 안 한다 그러니까 오줌이나 누고 살겠다 하고 그대로 똑같은 생활하면은 평균 3년 내지 5년 후에 오줌도 못 누고 쓰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병원을 찾아가지고 심혈관계에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부부 생활로만 연계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천천히 오게 할 수 있느냐, 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다가 오줌 말이 없이 일어나는 수면 장애를 일으켜요. 딱 한 번만 쓰시고 해보세요. 아무도